헬로 썬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11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수원피플 다이어리는요.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합격 사례입니다. 숙명여대 그리고 일본학과 진학을 꿈꾸는 우리 2기, 3기 수원피플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숙명미래 리더입니다. 이게 올해 지금 2019학년도 대입을 치르고 있는 선배들은 그냥 이제 숙명인재로 하나로 통합됐는데 2018학년도에는 또 미래 리더와 과학 리더가 좀 이렇게 나눠져서 선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숙명여자대학교에 종합 전형으로 지원했던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지역은요, 서울 지역이고요. 생기부 장수는 24쪽, 24쪽입니다. 요거 담임 선생님께서 출력해 주시는 형식으로 24쪽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종류는 일반고고요. 내신의 표준 편차 범위는 17에서 24입니다. 이 표준 편차는요, 여러분들 우리 2기, 3기 수험표들 성적표에 보면 성적에 원점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괄호 안에 표준 편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숫자로 보는 거거든요. 요 숫자로. 근데 요 표준 편차라는 것이 그냥 우리 학교 친구들이 시험 볼 때 평균에 얼마만큼 몰려있냐, 떨어져 있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요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요것보다, 요 17에서 24보다 저는 숫자가 좀 작아요 하는 친구들은 제가 밑에 보여드릴 등급보다는 조금 더 낮아도 학업 역량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고요. 대신 전 이것보다도 더 높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밑에 보여드리는 등급보다는 더 높아야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진로가 1학년 때는 작가였다가 2학년, 3학년 때는 소설가로 바뀌었어요. 이 친구는 원래 이제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해서 정말 글 쓰는 이제 작가나 소설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일본 소설 쪽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기부의 활동의 방향이 그 일본의 문화, 일본의 문학 작품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들을 진행한 그런 사례입니다. 보시면요, 출결은 1학년, 2학년 때는 다 개근했고요. 3학년 때도 질병지각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개근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성실함을 어필하고 있고, 이제 수상을 좀 보면 전체 총 18개의 상을 탔는데 여기 보시면 전공 분야라고 되어 있어서 일본 소설책 읽고서 독후감 쓴 거, 그 다음에 일본 영화 본 거, 요게 이제 일본 하이쿠스라고 해서 일본 그 문학 글의 형식으로 글을 쓰는 그런 형식의 글쓰기 이런 거 해가지고 총 일본 관련된 활동으로 5개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어 어휘대회, 영어 어휘대회 나가서 교과적인 부분에서도 3개씩 수상을 해서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 외국어 능력이죠. 언어 능력과 관심사를 확실히 보일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상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가, 또 어떤 부분에 우수성을 보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얼마만큼 또 다양한 대회, 많은 대회들에 참여하는 적극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상 목록을 쫙 보면 확실히 일본어에 우수성도 있고 관심도 있구나 라는 것이 수상 목록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공 쪽으로 가보면 그 외에도 워낙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백일장, 글짓기, 논술, 기타 등등 이런 글쓰기 대회에서 총 7개의 수상을 한 것이 있고요. 또 체험 보고서 쓰고 한 것에서 2개
수상 1개 있고, 그다음에 인성 부분에서는 모범상 1개를 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 친구가 글쓰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일본 문화라든가 일본어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수상 목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수험 피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멘토님, 제가요 전공과 관련된 수상이 정말 많아요 하는 친구들은 좀 안심을 해. 자기가 전 많아요. 이렇게 안심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상이 많긴 많은데요. 전공하고 관련된 상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쓸데없는 상을 많이 탔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한 활동 중에 쓸데없는 거라는 거는 진짜 없어.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늘 강조하지만 쓸데없는 것이란 건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보면 관심사라든가 내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뭐 딱 밀접하게는 상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어느 분야에 확실히 우수성이 있구나, 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했구나 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대회 수상조차도 내 전공 이름이랑 딱 맞는 것만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좁게 보는 시야다. 요거 하나 더 강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율활동으로 가서도 이 친구가 1학년, 2학년 때는 학급 회장을 2번 역임을 하면서 또 리더십의 면모를 좀 보여줬고, 3학년 때는 특별히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1학년, 2학년 때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 축제 때 그 부스 활동 하는데 일본 그 문화를 알리는 일본 문화 부스 활동 그걸 했어요. 이 친구 동아리 활동을 보면 동아리 활동이 독서 토론반을 3년 진행하면서 문예 창작반도 3년을 진행하거든요. 이 문예 창작반 독서 토론반이라는 건 이름은 제가 지은 거예요. 활동에 맞춰서 각자 그 학교에서 이름을 지정한 그 이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특별한 이름은 빼고 제가 그 활동에 맞는 활동명으로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독서 토론반을 3년을 했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로 이제 글 쓰기, 소설 쓰기 뭐 이런 거 하는 동아리를 3년간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일본어 배우기 시작하면서 일본 문화탐구반을 2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에서는 이 친구가 동아리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또 여기서 이제 리더십을 보인 그런 사례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동아리에서는 뭐 어떤 활동 의미 있게 한 것들은 제가 밑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했고요. 다른 뭐 특별한 활동을 보이진 않았고, 대신 외부에서는 교육원 봉사 1개 1학년 때 56시간, 2학년 때 77시간, 3학년 때 32시간 이렇게 기록이 됐었고, 사실 봉사활동으로 특별히 뭐 다른 것들을 막 많이 하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으로 가보면 진로 활동에서 한국의 작가, 또 일본 작가 이런 작품의 특징을 정리한 보고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어떤 작품이 있고 어떤 문체적 뭐 특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 보고서 만든 그 기록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또 내신 부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교과 부분은 이 친구도 내신 추이를 보면 조금 상승하다가 약간 하락한 그런 사례를 보여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이제 인문계열 친구이기 때문에 국영수 4 내신으로 보면 2.8에서 2.6, 1.8까지 2학년 1학기까지는 상당한 이제 상승 곡선을 타다가 2학년 2학기 때 2.4로 떨어졌다가 3학년 1학기 때 다시 조금 만회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요렇게 전체 쭉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떨어졌다가 약간 올라간 요런 이제 사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면접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하죠. 어떻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향상 곡선을 볼 수 있었는가? 이때 공부할 때 뭐 동기라든가 계기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이 궁금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금 이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때 떨어진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기 수험 피플들 중에서도 내가 어떤 이런 곡선의 추이의 모습을 뭐 올라가는 거든 내려가는 거든 어떤 추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그 특별한 변동이 보이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친구는 일본어는 다 1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특이사항으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거의 성실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대부분 전과목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 중에서도 이제 영어 세특이나 일본어 세특에서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의 그 언어 특질을 비교 분석한 그런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 문화, 뭐 주거라든가 지금 뭐 고령화 사회라든가 이런 일본 사회에 대한 그런 특징을 정리해서 발표한 그런 발표 기재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문학적인 요소, 문화적인 요소에도 관심이 있지만 일본의 언어적인 측면에도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쪽에서도 일본의 사회문화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조금 폭넓은 시야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이 기재가 됐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애초에 다 정시를 준비하진 않고 수능 최저를 준비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2과목 정도 이렇게 골라가지고 수능 최저를 준비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독서는 워낙 이제 본인이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풍부하게 한 편인데 1학년 때 32권, 2학년 때 36권, 3학년 때 16권 양도 상당히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관심 있는 이제 전공 분야에 한국 문학, 일본 문학 이렇게 섞어가지고 20권 이상을 기록해서 넣었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읽은 것도 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작가 특성을 좀 따라간다던가 아니면은 좋아하는 그런 작품의 장르 특성을 좀 따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목록에서 보이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던 그런 사례고, 그 다음에 다른 교과 부분의 책들도 공통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좀 고르게 기재가 되었던 그런 사례고요. 나머지 그 공통 과목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각 과목마다 그 배운 내용이라든가 그때 뭐 활동했던 것들에 연결해서 그렇게 넣은 사례예요. 뭐 특별하게 어떤 걸 뭐 따라간다거나 그러진 않고 그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궁금했던 것을 좀 채워 넣거나 아니면은 뭐 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채운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가보면요. 제가 상이라고 해놨는데 이 학생이 1학년, 2학년 그 반장 학급 회장 활동을 하면서 학급 게시판에 정보 제공하는 활동을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게시판에다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어떤 소설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친구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국어 신문 같은 맞춤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하나씩 올려줘서 친구들이 좀 참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게시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연구로 가보면 이 친구도 사실 근데 아주 연구까지는 아니었어요. 연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본 이제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일본만의 특별한 뭐 문화가 있는지 요거를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일본 문화 동아리 활동 속에서 정리해가지고 기록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일본 관련된 거는 또 일본 추리소설 연구에서 요것도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추리 소설이 발달되어 있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뭐 작가, 작품 이런 것들 정리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 추리 소설이 이런 거 정리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2학년 때는 뭐 분량이 아주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아동 소설이라고 썼지만 이게 동화를 간단하게 창작한 창작동화 활동한 게 그 문예창작반에서 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추리 소설도 간단하게
창작했던 그런 작품 이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개인 연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창작을 해서 산출물을 가지고 기록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진로와 관련해서는 매력 있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자소서 소재로 가보면요. 자소서는 1번에는 이제 일본어 학습하면서 본인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한꺼번에 연결해서 이제 썼고요. 그래서 2번에서는 일본 추리소설 연구한 거랑, 그걸 토대로 자기가, 좀 특별하게 자신만의 추리소설을 창작했던 그런 내용을 연결해서 썼고,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 축제 때 일본 문화를 이제 일본 문화를 홍보하는 그런 부스 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일본의 매력을 보여줬던 그런 활동으로 세 개를 이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보육원 봉사활동 했던 거 썼는데, 사실 보육원에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막 전공과 관련해가지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보다 그냥 학생들이 필요한 뭐 공부도 봐주고, 그 다음에 뭐 상담도 하고 놀아주고 이런 활동들로 해서 그런 내용을 나눔이나 배려 쪽으로 맞춰서 작성을 했었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그걸 위한 노력과 준비를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메인 소재로 일본 영화 속의 일본 문화를 연구하면서 이제 일본 학과에 지원해서 어떤 공부를 해나가고 싶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서류 확인 면접으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왜냐면 소설가가 꿈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아예 문예 창작이라든가 국어 국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본 학과로 왔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일본 소설을 읽으면서 그 분야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함께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을 뭐 쓰고 싶다, 이렇게 지원 동기 같이 만들었고, 학습 방법에 관련된 것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다음에 일본 관련된 관심, 그 다음에 활동 분야에 대한 전공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좀 꼬리 질문으로 많이 받았던 그런 사례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로 본인이 워낙 일본 영화든 소설이든 관심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꼬리 질문을 받을 때 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심층적으로 막 들어가니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친구는 자신이 좀 재미있어하는 분야들을 좀 풀어내고 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에서는 우리 2기, 3기 수험 피플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정말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를 범위를 좀 선택을 한다면 그 학과라든가 그 학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 두셔야, 특히나 이 숙명여자대학교에서의 뭐 자기소개서든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라는 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의 합격 사례였고요. 오늘의 합격 사례도 우리 2기, 3기 수험피플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